지금 이게 결심되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지금의 우리 공장의 현실이 제 사업을 다 강제로 국가와 대기업에 뺏기게 됩니다. 저희 회사 문 닫아야 돼. 뭐를 내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열심히 생산 잘해서 훌륭한 제품, 품질이 사고 없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 줄 알았죠. 대한민국의 방산은요 없어지거나 다른 외국 기업에 팔리거나 방위산업 비리 정의 좀 내려달라. 뭘 방위산업 비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괘씸죄, 사전적 의미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서 받는 미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윗사람이 정부, 국가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5월 정부와 군 당국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위산업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무모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고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로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수한 도면엔 지하 벙커뿐만 아니라 지상 내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주요 구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군 최고 지휘부인 합동참모본부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당시 설계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 남성인데요. 어떤 일은 대가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름은 정수진 대표. 정 사장은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요즘 정수진 사장의 출근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더 이상 사장실이 아닌 사무실 한쪽 이 작은 방입니다. 먼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지금 사무실을 빌려서 저희 직원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여 명 되던 직원들은 다 떠나가고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게 셀 굵기가 요새 제일 작은 거죠. 8분의 1인치. 명색이 직원이라지만 실은 이분도 환갑을 넘긴 전직 이사님인데요. 30년 함께 일한 의리 때문에 최근 정 사장을 다시 돕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돌아다닐 때만 해도 좋았었죠. 국가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일들이 이상하게 풀려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었고. 정수진 사장은 지난해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잘 나가던 군사 방호시설 전문가. 회사의 기업 가치도 420억 원에 달하며 승승장구하던 그였는데요. 어디에 어떤 EMP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만 갖고 있었죠, 아이디어를. 이렇게 된 게 다 이 합참 건물 그리고 문제 설계도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속도 상하고 아주 억울하고요. 또 저희 가족도 다 억울해해요. 그래서 솔직히 잠 못 자는 때가 많죠. 그래서 보고 가면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수진 사장이 당시 가지고 있던 건 합참 신청사에 대한 EMP탄 공격을 막을 방호시설 설계도였습니다. 국방부 요청으로 이걸 직접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정 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정 사장은 이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설계도부터 만들어 군에 제출했는데 국방부가 돌연 다른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뒤 정 사장의 설계도만 사용하고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저희 자료를 결국은 대기업
통해서 하게 만들고 저를 이제 팽시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을 다 강제로 국가와 대기업에 뺏기게 된 거죠. 정상 절차라면 국방부가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 설계도 원본까지 회수해 가야지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으니 이후 원본을 돌려받을 명분이 없어졌던 거죠. 더 황당한 건 정 사장이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입니다. 보도 일주일 뒤인 2014년 5월 20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군 검찰 수사관하고 거기 검찰과장이 이제 법무관이죠. 그러면서 뭐 송도 저희 사무실에 근처에 왔는데 사무실 구경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 군대 입대시켜서 여기서 가려면 멉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천천히 오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해요. 근데 제 느낌은 좀 그랬어요. 왜 계속 기다린다 그럴까? 군 검찰이 정 사장 회사를 찾은 목적은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컴퓨터 11대에 하드 디스크, 저장 매체 통째로 빼갔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저장 매체를 다 빼갔으니까. 사실상 합참 설계도를 가져가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이 가져간 건 설계도만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11대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회사 연구 결과와 자료까지 몽땅 실어간 겁니다. 결국은 압수수색으로 뺏어간 거죠. 돈은 당연히 안 주고 도면만 빼갈 수가 없으니까 전체 하드디스크서부터 전체 자료를 통째로 가져간 거죠. 관련되지 않은 자료서부터 관련된 자료까지 몽창 다 뺏어간 거죠. 압수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2년 넘도록 군 당국은 어떤 자료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줄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한 2년 지나가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도 돌려줄 방법이 없다 그러네. 언제쯤 자료를 찾고 회사 문을 열게 될지 기약이 없는 다 빼앗긴 사장님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인생은 쌓인 곡선이다 그러듯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게 있는데 한없이 추락해버리고 나면은 뭐 다시 올라갈 길이 너무 높으니까. 모두가 저의 진실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해서 좀 그 진실이 억울한 게 좀 국민들에 알려졌으면 좋겠고. 네, 팽당했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지원 기자, 네. 말 그대로 공적을 세우는데도 정적으로 몰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다 빼앗겼습니다. 지난해 3월 뿐만이 아닙니다. 군 검찰은 이 확인서를 만들어서 정 사장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명하지 않으면 정 사장도 국가기밀보호법에 저촉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종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분명히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도면과 하드디스크를 가져가 놓고 확인서에는 정 사장 스스로 국방부 검찰단에 모두 반납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도 정 사장이 적극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를 제출했고 이 검찰단의 보관과 관리 조치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사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해 간 자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압수수색 당시 군 검찰이 직접 작성해준 압수물 목록입니다. 먼저 11개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고요. 이어서 직원 연락처, 심지어 명함, 수첩, 그리고 정 사장의 휴대전화까지 26개에 이르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중요한 이 자료들은 모두 가져간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하드디스크에는 문제가 된 설계도 이외에도 정 사장이 혼자서 30여 년 연구해온 방호시설에 대한 이 소중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 사장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압수물 좀 돌려달라 여러 차례 검찰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이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그러니까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공식적인 신청서입니다. 정 사장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청서였겠죠. 그런데 저희 취재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분명히 정 사장은 군 검찰에 직접 들어가서 수사관에게 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배달 사고일까요? 과연 왜?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오늘 그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그리고 취재를 맡은 박재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김 소장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그 정 사장에게 설계도를 요청을 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도면을 받아가면 될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너무 어렵고 복잡한 방법 아닙니까? 네, 이 사건은 제가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당시에 직접 조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 공사 담당자가 설계를 맡길 때 계약을 통해서 돈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주면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국방부 담당자가 잘못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안 주고 계약도 안 하고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야 될 곳에 설계도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엉뚱하게 전개가 된 겁니다. 예, 박정훈 기자. 그렇다면 지금 군 검찰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군 검찰단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사연과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정 사장 컴퓨터에서 이 발견되지 있어서는 안 될 합동참모본부 설계도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돌려줄 수가 없고, 원칙상 이 본인 동의 없이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11개 하드디스크에 설계도만 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기밀이 아닌 걸 분류해서 돌려줘야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건 이 검찰단도 인정을 하는 바였는데요. 하지만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기밀인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검찰이 이 자료를 강제로 모조리 가져간 게 벌써 2년 전인데요. 돌려주기는커녕 아직 자료를 분류도 안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이죠. 저희는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함께 그 방산 비리와 관련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 후속편인 셈인데요. 물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혹시 방송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미흡하긴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 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 이 보도가 방산비리 수사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용기 있게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도 방산비리에 대해서 무작정 쓰다가 그 내면을 정확하게 짚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의 방위산업 발전 그리고 방산비리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 바뀌기가 어려웠는데 왜 그럴까요? 바뀌기 어려운 이유가? 그동안 최 회장님.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일을 주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모두가 이제 지켜보면서 아, 일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곤욕을 치르게 되는구나. 예.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이익을 받을 게 이제 뻔한데 일을 찾아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힘든 곤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즉 공무원들이 현 체제에서는 변화를 하려고 들지를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즉 복지부동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 여러분 혹시 황보길 사장님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산비리에 관한 용기 있는 고백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분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많은 분들이 황 사장님에 관한 소식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이제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황보길 사장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5월 국민신문고가 만난 황보길 사장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 원칙에 따라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어디다 과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금액을 얻어맞아서 회사 문을 닫게 생겼고, 회사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도 파산되는 거죠. 대기업 A사가 육군에 납품하는 제독차. 황 사장의 회사는 이 제독차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만들어 A사에 10여 년 동안 납품해 왔는데 1년 전 돌연 방산비리 업체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거 안 내려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야. 검증하기 전에 절대 계약서 써주지 말라고 할 테니까 알아서. 감사원이 이런 협박에 가까운 조사를 밀어붙인 이유는 무기 품질이 잘못됐다거나 검은 돈 거래가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다름 아닌 인건비. 계약 이후 생산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황 사장이 계약서에 약속된 납품가를 받아갔으니 이게 바로 비리라는 게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은 인건비가 적게 들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설령 인건비가 적게 들었다 해도 부품만 납품하면 계약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무조건 내놔라. 잘못했지 않느냐. 네 죄를 네가 실토를 해라. 하는 식으로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 요구했을 때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방송을 통해 감사원의 고압적인 민간기업 조사, 그리고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확정계약을 맺은 경우 정부가 하청업체에 직접 원가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방사청은 황 사장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원가 조사를 중단했는데요. 과연 황 사장은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방송 넉 달 뒤 다시 찾은 황보길 사장의 회사에는 적막함이 감돌았습니다. 좀 심란할 때는 가끔 혼자 가서 앉아있어 봅니다. 뭐 다들 잘했다, 뭐 정의롭다, 해야 될 일을 네가 대표로 해서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줬다 라는 그런 격려자는 수도 없이 많이 받았지만 막상 이제 그 겪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었죠. 공장 3곳 중 2곳이 지난달 멈춰섰고 남은 생산 라인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도 곧 떠나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 직원들을 전부 다 제가 데리고 가기 힘이 드니까 회사가 한 20% 정도를 감원을 시켰구나 판단돼서 지난 2달 전에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지금 2달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비리가 드러나 회사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송 이후 넉 달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당 이득금 112억 원은 취소되지 않았고 설상가상 황 사장이 거래해온 대기업들이 정부 눈치만 보며 올해 계약을 무기한 중단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결심적인 뭐가 있습니까? 이 결과가. 지금의 우리 공장의 현실이, 회사의 현실이 결심적이 걸려 있는 거지.
이제 점차적으로 문 닫아야 되겠죠. 그게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 같아요. 하지만 황 사장은 여전히 무슨 죄인지 어떤 결론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죄가 되는 구조. 멈춰선 공장에 홀로 앉아 이런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면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쌍꼬리 어선을 완전히 밑바닥을 파헤쳐버리는, 어장을 황폐시키는 이런 행위로밖에 저는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회사의 운명이 어찌 되든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게 이제 30년 넘게 제 살아온 군인 정신입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 등의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조선업, 2번 방위산업, 3번 IT산업.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여러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방산 비리에 관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박정훈 기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방위사업청의 조사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네, 저희가 방위사업청에 확인을 해보니 최근 방사청이 황 사장을 경기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 넉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황 사장을 넉 달 만에 다시 만나서 인터뷰한 직후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은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 고발과 수사 의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은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경우, 큰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즉시 검찰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요. 황 사장은 바로 피의자가 됩니다. 앞서 처음 이 사건을 1년 전에 조사했던 감사원이 황 사장을 고발하지 못했죠. 명확한 혐의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에 다시 원가 검증을 해보라고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이 한 수사 의뢰는 혐의에 대한 이 의심이 낮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거리가 좀 안 될 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사기관 너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있으면 입건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김영수 소장님, 대체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감사원하고 방사청이 감사와 원가 검증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어떠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을 종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종결을 시키면 감사를 했던 감사원과 원가 검증을 했던 방위사업청은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면피용의로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밟은 거죠. 드러난 게 없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수사 의뢰한 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 만약에 황 사장이 1년 반 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총 3년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미 망해 있고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방산 원가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 사장의 경우처럼 최근에 모 업체가 133억 원의 부당이득 처분을 받았습니다. 133억 원이요? 네, 그것도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급보증이라는 제도를 했습니다. 그 지급보증을 이 업체가 돈을 냈습니다. 약 5천만 원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5천만 원을 누군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청업체나 방사청은 5천만 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최 회장님, 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인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제 절감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정부가 예산 삭감에 중점을 두고 원가를 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자꾸 통제를 하니까 기업들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그 원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받는 부분에서 다소 부풀리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 전체를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풀린 부분만 가지고 이제 방산 비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아까 방 사장 얘기하는 것처럼 저인망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선도 되지도 않고 장기간 수사로 인해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다가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원가 업무에서 아주 완전히 손을 떼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 제도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파괴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나 사례를 들면은 외국의 그 보잉사가 아파치 네. 헬기에 이제 동체를 이 국내 업체에 이제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해 가는데 이 회사는 그 원가 검증단을 국내 업체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주문한 동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그냥 지불을 하는 것이죠. 외국 업체는 원가 검증을 안 하는 거네요. 품질 검증으로서 그 족한 거지 원가를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네. 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보잉사가 하듯이 그걸 좀 도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도를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산 원가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방산 원가가 이제 왜 나왔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예. 40여 년 전에 우리가 이제 방산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방산 초창기에는 사실 이 방산이라는 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예. 또 이 수요자가 군뿐이기 때문에 뭐 커다란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방산에 참여하는 거를 꺼려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에게 뭔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가 정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발생된 원가에다가 그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즉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또는 인센티브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 소장께서 보실 때는 방산 원가 문제가 왜 계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방산 원가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최초 계약을 할 때 방산 원가를 산정하는 것과 계약 이행 후에 검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산정을 하면 확정 계약을 하거든요. 확정 계약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확정 계약 후에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합니다. 그 절감을 하면 그 이익이 당연히 업체 이익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계약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계약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면 할수록 계약 금액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증의 문제인데 그 방위사업청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들을 20-30명이 되는 중소기업에다가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중소기업은 20-30명 되는데 초시계를 놓고 누가 몇 시간을 했는지 이걸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이 원가를 얼마를 투입을 했다, 생산비용 얼마 투입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이 비리가 되고 부당이득이 된다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특히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에 대한 방산원가 검증, 방사청이 한 거는 현행 법령상 분명하게 위법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산 비리 수사가 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거 뭐 기업을 죽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제 왜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원가를 중점적으로 하냐면 가장 찾아내기가 쉽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때리기가 쉽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단기간에 내기 가장 좋은 게 중소기업의 방산 원가 검증입니다. 예. 우리 최 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방위산업의 목적은 그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평소에 적정 물량의 국산 무기와 장비를 우리 국내에서 이제 연구 개발해가지고 또 적기에 생산해서 군에 이제 전력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안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 즉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이 우리 방위산업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는 단지 하나의 이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의 방산비리 수사는 이 방산의 어떤 근본 목적, 이거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 제도와 뭐 법 이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만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했는데 40여 년을 이 제도를 고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누더기 제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뭐 이런 아주 부분적인 걸로 인해서 비리 업체로 매도가 되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결국 방산, 우리 방위산업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빗나간 표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K9 자주포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국내 최신 무기인 K9 자주포는 올해 북유럽 국가에서 이뤄진 현지 성능 시험 평가에서 동급 최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자주포의 생산이 어쩌면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도발 원점을 저음기준하는 155mm 포탄을 위력. 기존 K55보다 3배 이상 화력 효과를 내는 우리 육군의 명품 주력 무기 K9 자주포입니다. 국산 기술로 만들어지는 K9 자주포. 여기 들어가는 이 전원 공급 장치도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100% 국산 설계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어떠세요? 20년 전에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아무도 못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뭐 개발했으니까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남들 눈엔 작은 부품 하나일지 몰라도 이 사장에겐 20년 노력이 담긴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한 건의 불량 사고도 내지 말아요. 우리 자녀들이 운용하는 장비고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장비들이니까 절대 불량을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갑자기 6명이 들어닥쳐서 저희 뭐 차량에 있는 모든 서류, 회계 장부부터 시작해서 뭐 생산 라인의 서류까지 온갖 다 실어갔거든요. 그 가져간 자료는 얼마나? 그 봉고차로 2대 분량이니까요. 이쪽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서 갖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쪽에는 그런 거 보여주시지도 않고 수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니까 다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시고. 회사가 방산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당했고 굳이 저희 같은 회사에서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했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선 우리 군과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이어졌고, 군은 대응 사격 등을 위해 주력 포격 무기인 K9 자주포 생산량을 급히 늘려야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도 부품을 추가 생산하라는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생산량은 50여 대. 기존 1년 생산량의 1.5배를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무조건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국가 전력화 사업에 추가 더 발주 나오니까 이걸 언제까지 납품하라. 납품할 수 있겠느냐. 국가 시책인데 안 한다.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할 회사가 과연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위에서 갑이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죠.
전 직원이 총동원돼 밤샘 근무까지 불사하며 비상 가동에 들어갔고 자연히 부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소보다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긴급 물량을 만들 때처럼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인건비를 더 받아내려고 일부러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였습니다. 이 작은 코일도 비리의 표적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단순하게 코어에 코일만 이렇게 몇 턴을 감아라 하면 코일만 감아서 가져옵니다. 지난 2014년 손이 많이 가는 코일 감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겨 인건비를 줄였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비리로 몰아갔습니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약에도 부정이 없었지만 계약한 것보다 인건비를 절감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원가 절감으로 하면 부당한 회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원가 절감했네? 그거 토해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발등에 불은 방사청이 내라고 통보한 부당 이득금 36억 원입니다. 명확히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부당 이득금부터 내라는 체제다 보니 매달 납품 가격에서 78%씩 깎아 내려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순수하게 노력한 거를 이렇게 피해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노력할 필요가 있나? 해외에 이거 구슬 딱 깔고 그냥 이거 다 정리하고 그냥 훌훌 그냥 산속으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지쳤습니다. 저도. 맨 처음 부품을 납품할 때부터 정부의 철저한 원가 검증으로 이윤 자체가 높지 않은데도 매년 가격은 가혹할 정도로 깎여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현명한 사업가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국가를 지키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이 처한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이 방산기업은 고비용 저효율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익이 되는 하면 이제 외국에서 물건 다 사와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추격이 아니고 외국 물건 갖고 대한민국을 지켜요. 신문고 돌발 퀴즈.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 등의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조선업, 2번 방위산업, 3번 IT산업.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긴급 물량 지시에 따라서 밤샘 근무를 하면서 납품했더니 그동안 이렇게 납품할 수 있었는데 작업 시간을 길게 속인 거 아니냐. 그래서 부당 이득을 챙긴 건 죄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업체는 지금 이 법정 싸움까지 가야 할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장 문제는 방사청이 부과한 부당 이득금입니다. 무려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부품을 납품하고 매달 납품가에서 받아야 할 돈의 78%를 주고 22%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틸 수가 없고 이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해도 이 부당이득금 내느라고 재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최근 방산 중소업체들 가운데 멈춰선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요즘 일반 제조업체들도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76%인데요. 중소기업 방산업체들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4곳의 공장불이 방산업체 중소기업의 공장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12%나 차이 나는데 그만큼 일반 업체들보다 우리 방산업체들, 이 안보를 지키는 방산업체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 말일 겁니다. 예, 지금 최 회장님, 네. 박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정책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정책 실패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수사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게 다 완전히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을 안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그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실패, 열심히 일할수록 제재와 조사를 받고 문제를 제기하면 한순간에 일감이 없어지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를 지키는 방위산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33억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한술 조치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공문이 오고 이제 뭐 앞으로장이 난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당이 이렇게만 한수화돼야 되는데 방위사업청에서 만든 규정상에 관련 기관에서 통보하면 즉시 집행해라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즉시 한수 처리가 들어가 버리는데. 저도 이제 방위 사업은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다. 이건 기업이 노력한 만큼 뭐 득이 돌아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방위 산업을 키우려면 실적 위주의 수사가 아니고 진짜 잘하는 기업은 상을 주고 그거를 정확하게 잘못된 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좀 스킬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방위산업 거의 위기라고 해도 뭐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 회장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 통제, 뭐 수사,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좀 철폐하고 예.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러다임을 아주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 소장님. 네, 국내 방위산업의 주축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방위산업이 살거든요. 예. 우리 중소기업이 죽으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다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해외 업체만 배불려 주는 거거든요. 냉정한 국제시장에서 우리 국가와의 경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예, 이 부분에서 국내 소규모 중소방산기업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예. 이게 제 마지막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비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하신 줄 알았죠. 이걸 띄워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이러면 수급자가 또 안 돼요. 그럼 영원히 난 수급자하고 이 수급자들은 맨날 실업자여야 되겠네. 지난 8월 저희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방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약정을 무효화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서 발견된 재산의 매각 가능성이나 생계형 재산인지를 판단해서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커다란 힘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